안녕하세요.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드디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방식과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였다는 논란이 가세를 하면서 이 사건을 더욱 조금 국민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보게 하는 영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혐의가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디올 명품백과 화장품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받았다, 불법으로 수수하였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받다 보니까 두 가지 혐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혐의를 받았던 문제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최근에 생긴 사건으로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래된 사건을 수사를 한다는 점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두 사건을 함께 조사를 해야 되고, 총장에게 어떤 사건은 보고를 하고 어떤 사건은 보고를 하지 않는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을 것으로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왔나 하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아마도 생각했던 김건희 여사의 조사 모습은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알게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는 조사 자체에 집중을 하고 일단은 예정된 시간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 나가는, 이렇게 좀 조사에 집중을 했던 게 있으니까 완전히 좀 다르게 충돌을 한 겁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수사 실무팀 입장에서 조사를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겠다는 게 집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미에서는 일반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서 정식의 형식과 절차를 갖추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런 갈등을 초래하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이 어땠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적인 처분을 받느냐, 살아있는 권력자의 아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처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국민들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패싱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